60세가 넘었지만 은퇴 자금이 거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12가지 조언을 통해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은퇴 준비가 늦었다고 느끼시는 분들, 혹은 이미 60세, 65세 이상이지만 은퇴 자금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저는 지금부터 최소한 고려해 볼 만한 12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드리려 합니다. 1.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스스로를 탓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지금부터 준비하셔도 늦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생계를 유지하기 바빴고 가족을 부양하며 첫 집을 마련하고 자녀를 키우고 때로는 자녀의 대학 교육을 지원하시느라 은퇴 준비는 뒷전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50대 후반 또는 60대가 되어 뒤를 돌아보면 남은 자산이 거의 없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물론 가능한 한 일찍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늦게 시작하더라도 충분히 만회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은 다르고 어떤 방법은 어떤 분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목적은 여러분이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전략을 제시해 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 전략들이 여러분의 황혼기 삶에 큰 변화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의 시간을 계획하십시오. 우선 자신의 재정 상태와 건강 상태, 가능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60세이시고 건강하시다면 65세까지 5년, 70세까지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10년, 5년, 심지어 3년이라는 시간도 목적을 세우고 집중한다면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산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얼마를 벌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를 지키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실제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 자금이 거의 없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크지 않았지만 계획적으로 저축하고 꾸준히 준비하신 분들은 의외로 넉넉한 은퇴 자산을 보유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이는 제가 오랜 시간 재무 상담을 하며 수많은 사례를 직접 보면서 느낀 점입니다. 많이 벌면 많이 쓰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향이지만 그 경향을 이겨내야 진정한 재정적 자유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인상 깊은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필수 지출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지 않는 한 결국 우리의 수입만큼 불어난다.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계획 없는 소비가 얼마나 쉽게 우리를 통제할 수 있는지를 일깨워주는 경고입니다. 명확한 계획과 목표 없이 절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남은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세워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3. 자신의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예산은 자유의 시작입니다. 은퇴 준비를 위한 첫걸음 중 하나는 바로 자신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즉, 매달 들어오는 수입, 소득과 나가는 지출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보통 예산 세우기 또는 가계부 작성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예산이라는 단어 자체에 부담을 느끼고 그것이 자유를 제한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예산은 오히려 자유를 주는 도구입니다. 만약 예산이라는 말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다른 단어로 바꾸셔도 좋습니다. 가정 재정 점검표 혹은 생활비 흐름표 등 마음 편한 이름을 붙이십시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다음 두 가지입니다. A. 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아는 것. B. 내 돈이 어디로 흘러가게 할지를 내가 통제하는 것.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재정적인 안정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예산은 여러분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의 삶을 더욱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기초입니다. 4. 30일 소비 점검표를 작성해 보십시오. 자신의 지출 습관을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 추천드리는 방법이 바로 30일 지출 추적입니다. 다음 한 달간 또는 30일 동안 모든 지출 내역을 기록해 보십시오. 작은 금액이라도 빠짐없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이와 펜으로 간단히 정리하셔도 되고 엑셀이나 간단한 가계부 앱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형식보다는 꾸준히 기록하고 정직하게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30일이 지나면 어떤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맞는 소비 계획을 세우실 수 있게 됩니다. 5. 당신의 수입 중 더 많은 부분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입과 지출이 명확하게 파악되면 어느 부분을 줄이고 어느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지 현명한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모든 수입을 온전히 저축하고 투자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물론 현실적으로 생활비나 각종 비용이 있기 때문에 전부를 저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저 이 가상의 상황을 수치로 계산해 보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저축하고 투자할 수 있다면 앞으로 5년, 10년 혹은 15년 후에는 생각보다 훨씬 큰 자산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현 가능한 계획이야말로 늦은 출발을 빠르게 만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6. 고정관념을 깨고 창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보다 많은 길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와 제 아내 수진 씨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학생 시절, 저희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는 이유로 결혼을 미루지 않았고, 결혼 후 아이도 곧바로 생겼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함께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겠다는 마음만은 확고했습니다. 몇 년 후, 저는 여전히 학업을 마무리 중이었고, 동시에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월세로 아파트를 살고 있었고,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간절히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보면 저축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창의적인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지출은 역시 월세였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월세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모님 댁으로 들어가는 것도 생각해 보았지만 당시 어린 두 자녀와 함께 들어가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 수진 씨가 예전 요양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수진 씨는 원래 어르신들을 돌보는데 정이 많고 섬세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동네에 큰 집에 혼자 살고 계시지만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이 계시지 않을까? 그리고 부부가 함께 돌보면서 아이들도 함께 지낼 수 있는 형태가 가능하지 않을까? 당시는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전이라 저희는 지역 신문에 작게 광고를 냈습니다. 놀랍게도 6명 정도가 연락을 주셨고 그중 몇 분은 구체적인 제안을 주셨습니다. 처음 만난 분은 90대의 따뜻한 어르신 조 할아버지셨습니다. 뇌졸중을 겪은 후 후유증이 있으셨지만 아이들을 무척 좋아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었습니다. 자녀분들께서 저희에게 지하 전체를 별도의 생활 공간으로 제공해 주셨고 공과금도 전액 지원해 주셨습니다. 아내는 할아버지의 식사, 복약, 청소, 외출 등을 정성껏 도왔고 추가로 매월 60만 원 하나 기준을 사례비로 받았습니다. 계약 기간은 1년이었고
1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이 경험은 저희 가정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고 소득까지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1년 만에 첫 집 마련을 위한 초기 자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다면 자가를 마련하는 것은 훨씬 더 먼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61세 부부의 실제 사례입니다. 이 부부는 은퇴 자금이 거의 없었지만 남편의 직장 생활은 매우 안정적이었고 소득도 커리어 중 가장 높은 시기였습니다. 이들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3년간 지출을 70% 이상 줄이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우선 2층짜리 큰 집을 팔고 관리비와 유지비가 적게 드는 작은 집으로 이사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 딸이 혼자 아이를 키우며 대학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딸과 상의 후 딸 집에 방 한 칸을 임대받고 공과금을 함께 부담하면서 손자 돌봄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동거하기로 했습니다. 딸은 어린이집 비용을 아낄 수 있었고 부부는 3년 동안 수입의 대부분을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정은 딸과 부모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된 상생의 선택이었습니다. 3년 후 부부는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는 단층 콘도로 이사하여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7. 조금 더 오래 일하는 것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오랫동안 65세는 자연스러운 은퇴 나이로 여겨져 왔습니다. 과거에는 국민연금 수령 시작 연령이기도 했고 건강보험 혜택도 이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평균 수명이 크게 늘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90세 이상까지 건강하게 사십니다. 요즘은 70세가 새로운 65세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100세 시대에 맞는 인생 계획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70대에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수입을 위해서, 어떤 분은 사회와 계속 연결되어 있고 싶어서 일하십니다. 은퇴 후 몇 개월 지나면 심심하고 무료해서 다시 일자리를 찾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하시는 일이 너무 힘들거나 재미없으시다면 조용히 그 일을 은퇴하고 새로운 일이나 활동을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로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강사, 지역 전통시장, 도우미, 텃밭 가꾸기, 체험지도 등 자신의 경험과 관심사를 살린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꼭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요즘은 작은 부업 사이드 잡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손재주가 좋으시면 전통 수공예품 만들기, 김치나 장류 판매 같은 것도 가능하죠. 중요한 건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8. 국민연금 수령을 조금 미루면 혜택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을 조금 더 하시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노후소득 수령 시점을 늦출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수령을 늦추게 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일하는 기간이 늘어나므로 평균 소득 산정 기준이 좋아집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소득 연도 35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조금 더 일하면 전체 평균이 올라갑니다. 둘째, 수령 시기를 늦추면 연기연금 증가액 (Delayed Retirement Credit)이 적용되어 매달 받는 금액 자체가 커집니다.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 수령 연기를 하면 최대 36개월까지 연기 가능하며 1년에 약 7.2% 증가, 3년이면 약 21.6%까지 올라갑니다. 국민연금은 평생 받는 고정 수입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신중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9. 몸과 마음의 건강이 최고의 자산입니다. 은퇴 이후 가장 큰 지출 중 하나는 의료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자주 가게 되고 한 번의 수술이나 입원은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질병은 예방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운동과 올바른 식사 습관만으로도 삶의 질은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 걷기 운동, 계단 오르기,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실내 체조, 그리고 된장찌개나 나물처럼 한국 전통식 중심의 식단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준비입니다. 정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배움과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 더 오래, 더 즐겁게 일할 수 있고 의료비도 줄어듭니다. 그야말로 건강이 곧 자산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시기입니다. 10. 믿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조언은 바로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삶에 대한 희망, 그리고 하늘에 대한 믿음 신앙입니다.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절망스럽고 막막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지혜롭고 유연한 존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어떠한 운명이나 장애물도 결심이 굳은 사람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 이 문장을 매일 아침 거울 앞이나 냉장고 문에 붙여두고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반복해서 마음에 새기다 보면 여러분의 삶에 작은 기적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11. 배움은 평생 이어져야 합니다. 배우고 읽고 생각하십시오. 나이는 숫자일 뿐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정신이 깨어있고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습관은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좋은 책을 읽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한국어 번역본으로도 잘 알려진 바빌론 부자들의 비밀이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같은 동기부여 도서는 마인드셋을 새롭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단지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재정 지식도 함께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이외에 어떻게 저축을 해야 할지, 세금 혜택이 있는 노후 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개인형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펀드, 장기적금 등 퇴직 이후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방법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 전략들, 특히 노후 준비 전용이 아닌 일반 저축 계좌를 어떻게 운용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인터넷, 유튜브, 도서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접하고 가까운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무료 재정 교육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2. 주택연금 전략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집이 노후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에도 집값은 자산으로만 보고 실제로는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택연금 제도 영목이지론을 통해 집을 유지하면서도 주거비 부담 없이 일정한 소득을 얻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이 전략은 영어로는 HECM, 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라 불리는 제도인데, 한국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주택연금 제도와 매우 유사합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만 62세 이상, 본인 소유 주택의 시세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것, 통상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어느 정도 상환되어 있을 것, 약 50% 이상 자가. 이 경우 더 이상 매달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를 갚을 필요 없이 오히려 매달 일정 금액을 노후 연금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연금은 비과세 혜택까지 적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시지만 노후 생활의 판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가까운 은행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담센터에서 자세히 안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마무리 말씀. 이상으로 60세 이상이지만
은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을 위한 12가지 핵심 조언을 모두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 중 단 한 가지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너무 늦은 시작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회차에서 더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